왜들 그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아지즈 내신 지음, 이나나 옮김, 산림출판사 출간. 첫 죽음. 어느 날 집에 사과를 가지고 오신 아버지는 제게 뒤돌아서 있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벽을 향해 돌아서자 내 앞에 사과 한 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버지는 봐라, 신이 이 사과들을 내게 보내주셨다. 기도하거라 하셨습니다. 사과를 보낸 신은 제 여동생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제 동생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품에 아주 작은 관을 들고 집 마당을 나갈 때 나는 그게 놀이라고 생각하며 제흐라 아주머니 방의 문지방에 서서 웃었습니다. 그건 놀이일 것이고 내 동생을 작은 나무관에 넣고는 묘지에 놓고 올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동생은 병이 다 나아 뛰어서 집에 올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으로 데리고 가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제 곁으로 오시더니 입맞춤을 해주시며 내 동생이 죽었단다. 웃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는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왜 풍자 작가가 되었느냐고 항상 묻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절 풍자 작가로 만든 것은 저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눈물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응답 없는 첫사랑. 하산 아저씨는 카슴파샤에 있는 해군 사령부에서 정원사로 일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집에서 새들어 살던 아저씨는 정원에 꽃과 야채를 심곤 했습니다. 내가 항상 아저씨를 따라 괭이질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아저씨는 내가 괭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내 손이 닿지 않는 말뚝 위에 괭이를 올려놓곤 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말뚝을 흔들고는 괭이를 떨어뜨려 정원을 갈곤 했습니다. 정원 한켠에는 집주인이 키우던 닭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닭이 철사로 둘러쳐 있는 좁은 공간에서 계속 발톱으로 땅을 휘젓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닭장문을 열고 닭을 풀어주었습니다. 닭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내게 달려들어 얼굴을 핥히고 주둥이로 쪼아댔습니다. 반짝이는 빨간 깃털, 커다란 벼슬. 아름답긴 하지만 선행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괴물 같은 닭. 부풀어 오른 가슴과 두터운 목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달려들자 닭장 안으로 도망쳤고 난 닭장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닭은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닭장 문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나와는 적이었습니다. 내가 하와 아주머니네 아기들의 요람을 흔들며 잠을 재워주었기 때문에 아주머니는 제게 빵을 주셨고 나는 그 빵을 닭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닭은 내 머리 위로 올라와 주둥이와 발톱으로 내 얼굴에 상처를 내며 날 쫓은 후 정원에 던져진 빵 부스러기들을 먹곤 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닭장에 갇혀있는 그 닭을 풀어주지도 빵 부스러기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닭이 내게 달려들어 어찌나 가혹하게 발톱으로 핥으면서 주둥이로 쪼아대던지 저는 도망치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주인 아들이 와서 겨우 날 구해주었습니다. 내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 닭을 죽이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도 없는 세탁실에 들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닭을 잡았는지 닭은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닭은 정원에서 소리쳤고 난 안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핫산 아저씨에게 가 애걸했습니다. 다시는 정원에 나가지 않을게요. 다시는 닭장문을 열지도 않을게요. 코란에 걸고 맹세해요. 내가 울고 불고 애원을 하자 아저씨는 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몰래 또 정원을 찾았습니다. 말뚝을 흔들자 괭이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기는 했는데 바닥이 아니라 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뾰족한 괭이날이 내 이마에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는 마침 우리와 같이 새들어 살던 아주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피투성이가 된 나를 보자 하나같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 비명에 놀라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피가 흐르는 상처에 소금 한 주먹과 연초를 올려놓고는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정원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마를 크게 다친 후에야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이마를 다쳤기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닭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원에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꽃. 나의 어머니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셨지만 섬세한 감정과 이성을 가진 여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들입니다. 나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꽃을 꺾어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가서 꽃을 조금 더 꺾자꾸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봐라, 정말 아름다운 꽃이지? 이 꽃들은 살아있단다. 그것들도 생명이 있지. 꺾으면 가엾게도 꽃은 죽고 만단다. 가지에 붙어 있을 때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니? 꽃병에 있을 땐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더구나. 그러고는 꽃 앞으로 나를 데려가시더니 가엾지 않다면 꺾어보려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습성 중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모두 어머니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지요. 천가방.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변변한 외투도 없었던 그 시절, 겨울이 되면 항상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당시 저는 엄마가 만들어준 카키색의 두꺼운 천가방 안에 책과 공책을 넣고 다녔습니다. 가는 길에 손이 너무 시려 가방을 손으로 쥐지 못하고 겨드랑이 밑에 끼고 다녔습니다. 추위를 조금이나마 견뎌보기 위해 손을 가방 밑에 넣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손은 얼얼하게 아팠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내 가방은 어쨌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여 겨드랑이를 보니 가방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추위로 손이 얼어붙는 바람에 가방을 떨어뜨리고 온 것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았지만 가방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아버지는 이 사건을 아주 다르게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번쩍번쩍한 새 가방을 사주었지요. 아주 비싼 가방. 아주 멋지고 튼튼한 가방을요. 가방 안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자물쇠도 달려 있었고요. 그 멋진 가방을 학교에 가지고 간 첫날, 제 아들은 손이 시리다는 이유로 길에 떨어뜨리고 왔답니다. 아이고, 내 아들,
가방 어딨냐? 하고 물었더니 그제야 겨드랑이 밑에 가방이 없는 걸 보곤 그만 울기 시작했지 뭡니까. 울지 마라 얘야. 내가 더 좋은 것을 사주겠다. 하고 말했지요. 그러곤 멋진 가방을 사줬죠.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했고 계속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 저는 그 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바람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굳게 믿으며 말입니다.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설명했고 나도 웃으며 듣곤 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가난이 무슨 죄라도 되는 양 부끄러워합니다. 저도 오랜 세월을 가난 때문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작가가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두가 가난한 나라에서는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재산이 많은 게 더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코즈 헬와스. 학교 정문 앞에는 상인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과일을 사곤 했습니다. 나는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뭘 사본 적도 없었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들거나 아예 욕심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난은 날 욕심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색소가 물든 혀로 입술을 쪽쪽 빨며 각종 사탕을 먹는 아이들을 비롯해 개암나무 열매, 땅콩, 해바라기 씨를 먹는 아이들을 나는 단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지엘와스, 후두와 설탕을 섞어 만든 터키 고유의 단 음식만은 꼭 먹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꼭 맛을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꽈배기 모양이나 콘 모양의 코지엘와스를 파는 가게 앞을 지날 때면 유리 진열장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곤 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먹다 남은 코지엘와스를 내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먹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행상인 앞에서 뭘 사달라고 조르거나 떼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가 먹고 있는 게 부러워 달라고 하는 것이나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끄러운 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지요. 아버지 조끼는 옷자락 한쪽이 늘어진 채 방석 위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조끼 주머니 속에 넣고 뒤적거려 100리라짜리 지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천 가방을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주 커다란 코즈엘와스를 하나 샀습니다. 막 한 입 베어 물려고 하는데 서로 몸을 밀치고 당기던 두 아이가 내게 넘어지는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코지엘와스가 그만 물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코지엘와스를 웅덩이에서 꺼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며 계속 코지엘와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하며 계속 코지엘와스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전에 제게 먹다 남은 코지엘와스를 주었던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안 줘? 물에 빠졌어. 괜찮아. 나는 코지엘와스를 친구에게 주었고 그 친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야, 오늘 돈으로 무얼 샀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무슨 돈이요?
하고 말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며 조끼 주머니에서 꺼냈던 100리라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너무 꼬치꼬치 캐묻지 마세요. 아마 코즈에르와스를 샀을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끼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는 걸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불 속에서 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학교까지 내 뒤를 쫓아 가게에서 코즈에르와스를 사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바로 다그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냥 지나치시곤 했습니다. 정말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40년 후에 제가 쓴 연극 대본에도 그 코즈에르와스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 말입니다. 아버지가 때린 따귀. 아버지에게서 평생 딱 한 번 매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물건을 살 때 흥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끈질기게 흥정을 하는 게 너무나 지루했고 부끄러웠습니다. 흥정을 하지 않고는 파 한 뿌리도 그냥 사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시장을 나서면 아버지가 모든 상인들과 흥정을 벌이는 통에 물건을 사는 일은 몇 시간이나 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흥정을 하면서 그 물건의 원가나 진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상인이 얼마를 부르든 물건값을 절반도 안 되게 깎았습니다. 흥정을 할 때면 아버지는 자주 상인에게 깎아주면 기도를 해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 상인들에게조차 습관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는 나는 아주 놀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진지르리 상표 실패를 사오라고 해서 마흐무 파샤 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은 채 길가에 있는 모든 실패 상인들과 흥정을 벌였습니다. 그 누구도 60리라 이하로는 실패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3개를 산다고 하니 내린 가격이었습니다. 마흐무 파샤 시장 오르막길에는 한 걸음 건너 상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상인들 앞에 멈춰서서 오랫동안 흥정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흐무 파샤 시장 오르막길 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르막길 끝자락에서 실패를 파는 상인과 팽팽한 흥정에 들어갔습니다. 상인은 절대 60리라 아래로는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실패 파는 상인이 50리라에 주겠다고 했는데 사지 않았소. 내가 40리라에 팔라고 했거든. 자, 그걸 내게 50리라에 주면 사겠소. 유대인 상인 앞에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나는 정말로 아버지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아니에요, 아버지. 다른 실패 장수들도 60리라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내 뺨에 따귀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지는 지금까지 절 때리기는커녕 혼을 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순간 너무도 화가 나 자신도 모르게 그만 내 따귀를 때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기분은 아주 엉망이 되었고 아버지는 나보다 더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않고 60리라를 지불하고는 실패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넌 길에서 주워왔어.